여러분 안녕하세요, 프로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예전에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영상을 종종 올렸었잖아요. 근데 그 영상들 중에 하나가 요새 조회수가 좀 잘 나오더니 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. 알고리즘 땡큐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질문들 몇 가지랑 그리고 효과 봤다고 적어주신 그 효과들 몇 가지를 뽑아서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날을 정해서 단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, 아니면 매일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후자가 좀 더 하기가 수월하고 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.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16대 8이죠. 그러니까 자는 시간 포함해서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공복 시간을 더 늘려서 18대 6이나 20대 4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좀 더 부담 없이 하려면 12대 12, 그래서 그냥 하루에 12시간만 공복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최소 한 16시간 정도의 공복은 유지를 해야 장에 이로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저에게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볼게요. 제가 아는 선에서. 일단 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. 어느 시간대에 식사를 하셨나요?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한 지 1년 반이 되었고요. 보통 17대 7 간헐적 단식을 해서 오전 11시, 12시부터 식사를 하고 저녁 6시, 7시쯤에 식사를 끝내요. 물론 이렇게 앞뒤로 예외는 있어요. 그리고 또 많이 올라왔던 질문이 살을 얼마나 빼셨나요? 저는 여러분 살을 안 뺐고요. 오히려 체중이 좀 늘었어요. 제가 키가 166cm거든요.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는 보통 47, 48kg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고 제가 이제 식습관 조절하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49에서 50kg가 됐어요. 그럼 이제 또 여러분 놀라시겠죠? 저는 살을 빼려고 하는 건데요? 살을 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살을 뺄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제가 원한 건 다이어트가 아니었고 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더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했던 거고요. 그래서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한 끼를 줄여서 두 끼를 먹지만 그 두 끼의 양은 줄이지를 않았어요.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체중이 늘어난 것이지, 뭐 늘어났다고 해봤자 뭐 1, 2kg긴 하지만요.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하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, 사실 이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. 간헐적 단식은 현대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과식하는 걸 좀 줄이고 우리의 위장을 좀 편하게 만들어서 더 건강한 장을 만들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, 원래 목적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. 근데 그렇게 먹는 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공복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고,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랑 연결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 질문. 간헐적 단식의 장점과 단점,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안전하게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고 그리고 그 더보기란에도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.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,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기를 해드리면,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세포의 자가포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. 세포의 자가포식 현상은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세포의 자정 능력을 말해요. 그러니까 세포들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게 오히려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 효과를 이용한 건데요. 우리가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뭐가 안 들어오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를 먹긴 먹어야겠으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약한 세포들을 먹는다는 거죠.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세포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자가포식이라고 하는데, 결과적으로 약한 세포는 제거되고 더 강한 세포들만 남아서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. 이게 간헐적 단식의 대표적인 장점이 아닌가. 장 건강이 진짜 중요해요. 면역력에 있어서도 그렇고, 그리고 우리의 뇌 건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. 그리고 장내 세균이 우리의 기분도 좌우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기분이 우울하기가 쉽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칼로리 섭취를 좀 제한을 하고 공복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. 그리고 간헐적 단식의 단점도 물어보셨는데, 그거는 이제부터 나올 그 질문들의 몇 가지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대답을 해보고요. 근데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큰 단점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. 단점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하는 것이죠. 저도 막 좋은 게 이만큼인데 나쁜 것도 이만큼이다 그러면 저는 안 해요. 근데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16대 8까지는
거의 부작용이 없는, 그러니까 몸에 이로운 그런 방법이라고 알고 있고요. 거기서 단식 시간이 더 길어지면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, 효과나 아니면 주의해야 할 점이. 그래서 질문 중에 또 간헐적 단식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셨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죠.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거,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, 조금씩 바꾸는 거. 야식을 먹었던 분이라면 야식을 안 먹어보고, 저녁을 8시까지 먹었다면 저녁을 한 7시까지 먹어보고, 6시까지 먹어보고, 그리고 끼니를 먹을 때 좀 좋은 음식들, 야채도 많이 먹고,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거를 자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6대 8, 그러니까 16시간 정도 단식을 유지하는 거는요, 어렵지도 않아요, 사실.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일상적으로 하기 쉬워요. 별로 단식하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오히려 그걸 깨고 먹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는 속이 부대껴요. 16시간 단식이 자는 시간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몸에 그렇게 크게 무리를 주는 그런 단식이 아닌 것 같아요, 제가 해봤을 때는. 그 다음 질문. 아침 일찍 일어나고 출근하는 직장인들한테도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세요? 아침을 안 먹으면 너무 배가 고파요. 일단 제가 뭐 하세요 마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직장인들이 아침을 안 먹으면 30분 더 잘 수 있잖아요? 근데 문제는 이제 배가 고프다는 거죠. 당연히 우리가 뭘 먹다가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.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막 끊지 말고 처음에는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보고, 그러니까 점점 양을 줄여서 얘를 좀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끊어보는 거죠. 그리고 배고프다는 느낌이 나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배가 고플 때 아까 말했던 그 세포의 자가포식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.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바꿀 때 항상 힘든 점이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죠. 나에게 이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이로운 점들을 생각하면서 약간 힘든 거는 즐겁게 이겨내는 것이죠. 저도 처음에 간헐적 단식했을 때 배가 고팠어요, 당연히. 저는 삼시세끼를 엄청 주장했던 사람이라니까요.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나에게 어떤 점이 이롭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딱 하고 시작을 하니까 배가 고파도 너무 즐겁더라고요. 오히려 이때 뭔가 내가 정화되는 느낌이 들고 내 장이 지금 건강해지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,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좀 이겨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질문. 간헐적 단식을 하면 몸이 적응되면 가벼워진다고 하지만 반대로 먹을 때 몸뚱이가 더 흡수하려고 해서 잘못하면 체내 지방이 높아지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진짜일까요?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소량, 저녁은 정상적으로 먹는데 왜 살이 유유유유.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면 체지방이 높아질 확률보다 당연히 줄어들 확률이 훨씬 더 높죠. 왜냐면 먹는 양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줄어들고 그리고 공복을 길게 유지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지방을 연소하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저한테 그 간헐적 단식 효과 봤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대부분이 다 살을 뺐다는 분들이세요.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 먹는 시간 내에 폭식을 하지 않는 이상 막 보상 심리로 아까 충분히 뭐 공복을 유지했으니까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겠다 하면서 막 기름진 거, 막 칼로리 높은 거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시켜가지고 막 폭식을 하면 이러면 당연히 지방이 쑥쑥 올라가겠지만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단식으로 인해서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는 말은 있기는 있어요. 사실 모든 건강 상식은 양쪽의 의견이 다 있어요. 다 근거가 있고.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뭐 기초대사량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어요. 근데 저도 막 이런 걸 많이 알아보지 않았겠어요?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면 기초대사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예요.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거,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, 그리고 먹을 때는 잘 챙겨 먹고, 단순히 다이어트만을 위해서 나는 간헐적 단식하면서 굶겠다, 나는 먹는 양을 대폭 줄이겠다,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내 체중이 줄어들면서 뭐 지방도 빠지고 근육량도 빠지면서 당연히 기초대사량도 이거에 맞춰서 같이 줄어들죠. 이러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. 먹을 때 제대로 먹고 우리 몸이 좀 적응할 시간을 주면 기초대사량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. 단식을 할 때 기초대사량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음식을 다시 먹잖아요.
그래서 몸에 안 좋게 작용하진 않는다.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나는 더 먹겠다 해가지고 많이 먹으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. 그리고 이분이 아침도 안 먹고 점심은 소량 먹고 저녁은 정상적으로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이렇게 유유해 주셨는데, 만일에 내가 먹는 걸 봤는데 나는 적정량을 먹는데 살을 빼고 싶은데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져?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는요, 내가 얼마만큼의 신체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이거예요.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살이 잘 빠진다고 하거든요. 신진대사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배출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신진대사라고 하는데, 이게 활발해야 칼로리가 빨리빨리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조금 먹는데도 난 살이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. 이럴 때 가장 쉽게 신진대사를 올리는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이죠. 신체를 쓰는 거예요. 몸을 많이 움직여서 이 활동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신진대사가 좀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저에게 댓글 달아주신 우리 연대님은 이제 식사량보다는 신체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살이 빠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. 그 다음 질문. 예외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. 예를 들면은 어쩌다 저녁에 술을 먹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. 명절에 뭐 하루 이틀 건너뛰어도 괜찮겠죠? 저녁에 약속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? 이게 저는 좀 유리한 게 뭐냐면, 제가 일단 술을 안 마시잖아요. 그래서 술자리가 없어요. 그리고 집순이여가지고 저녁 늦게 약속을 잡지도 않아요. 원래도 늦게까지 노는 편도 아니고. 그래서 사실 이런 걱정은 저는 크게 없기는 한데, 근데 그래도 가끔 이제 놀 때 평소보다 늦게 저녁을 먹을 때도 있거든요. 여행을 갔을 때도 그렇고. 그러면 저는 그 다음날 점심을 늦게 먹어요. 공복 유지는 최소 16시간은 꼭 해요. 가끔 진짜 여행 갔을 때만 뭐 가끔 예외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,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죠 뭐. 가끔 예외적으로 못 지키는 건 괜찮죠. 이거를 막 너무 강박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. 못 지킬 때도 있는 것이고, 만약에 내가 저녁에 못 지켰다? 그러면은 그 다음날에 조금 식사를 늦게 하면서 공복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공복 시간에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. 예를 들어서 커피 마셔도 되나요? ABC 주스 마셔도 되나요? 물은 마셔도 되나요? 공복을 유지할 때 일단 물은 당연히 자주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. 물까지 안 마시면 안 되죠. 수분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데요. 그리고 다른 음료를 마시려면 공복을 깨지 않는 게 칼로리가 제로인 거, 당이 제로인 거, 이런 음료는 괜찮다고 알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커피 중에서는 아메리카노, 그리고 허브티, 그리고 칼로리랑 당이 제로인 탄산수 같은 거. ABC 주스는 안 돼요. 이거는 과일 야채를 갈아서 만든 주스잖아요. 그거는 칼로리랑 당이 다 있기 때문에 공복을 깨요. 그 다음 질문으로 복용약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? 이게 약을 먹어야 되면 조금 애매하긴 하죠. 왜냐면 약은 보통 하루에 3번 먹잖아요. 밥 먹고. 그래서 저도 이제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, 저는 이거를 약사님한테 물어봤었어요. 제가 하루에 2끼만 먹는데 약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. 그러면 그 약에 따라서 약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. 보통 약이 그 식사랑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약도 있고요. 이러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서 공복에 약을 먹으면 되죠. 근데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식사 시간을 조금 늘려야죠. 그래서 뭐 2끼를 먹고 가운데 조금 간식처럼 먹고 이렇게 3번 약을 먹는 식으로 하던지, 굳이 막 밥을 푸짐하게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한 끼는 좀 가볍게 먹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예외가 되겠죠. 여기까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봤는데요. 너무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그 효과에 대한 댓글을 좀 공유하는 거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